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요즘은 반도체에서 HBM을 빼놓고는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HBM의 매출의 성과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 회사들의 실적이 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관련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의 실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HBM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HBM 만드는 거는 메모리 3사가 잘 만들고 있는데 전력 인프라를 갖춘 자가 AI를 지배한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AI는 전기 먹는 하마, 전기를 먹으면서 크거든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산업의 중심축으로 잡혔죠. 하다못해 재판도 인공지능이 하고, 또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술도 하고, 그런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전력 인프라예요. 전력 인프라. 그래서 에너지 자립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이제 향후 AI를 지배하는 것이죠. 전력의 병목 현상. 그래서 이제 전기를 너무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SMR,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가 고압 전력기기, 변압기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도, 이런 데에 대한 글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HBM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들어가면서 결론적으로 SMR과 고압 전력기기 분야는 단순한 에너지 산업이 아닙니다. AI 산업의 생존 조건이에요. 국가 기술 주권의 인프라 자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SMR 하는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초고압 그런 변압기를 생산하는 회사들 일감이 몇 년치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HBM보다 인프라와 전력 확보가 더 문제다. 그래서 전력과 인프라가 더 이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래서 AI 성능에 직결되는 요소로 GPU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HBM은 이렇지만은 이 HBM을 구동시키는 것은 결국은 전기라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아직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지만은 정부에서도 엔비디아의 GPU 10,000개를 지금 한다 그러고 100조 원을 투자를 한다 그러고 최근에는 울산에다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AI 시대의 진짜 병목 현상은 전력과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이 작은 도시의 전력 수준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 옆에는 데이터 센터를 원자력 발전소 옆에 짓는다든가, 아니면 중단돼 있던 원자력 발전소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SMR을 짓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는 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공급이 제한되면 아무리 많은 GPU와 HBM 있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다 클라우드 기업들이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 수력, 재생에너지 계약에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특히 이 재생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었고, 그 전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서 소홀했었던데 이게 정부의 미스였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병목 현상은 고성능 AI 칩을 운용하려면 냉각, 공간, 전력 인프라, 요게 딱 3박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냉각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액침 냉각이라든가 아니면 HBM 속에다 아예 그냥 쿨링 이렇게 시스템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부지라든가 전력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전선이라든가 LS전선이라든가 지금 어마하게 지금 시장이 커가고 있습니다. 냉각 시설이라든가. 그래서 요런 세 가지, 또 요런 세 가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굉장한 그런 산업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밑에 한번 볼까요? 짧게 이제 결론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HBM은 병목이지만 전력과 인프라가 더 큰 병목이에요. HBM도 지금 HBM3E에서 HBM4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도 약간의 걸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병목이라 그러죠. 엔비디아가 쉽게 HBM4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초만 해도 젠슨 황이 HBM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SK 하이닉스를 졸랐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인 공급망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문제, 이거는 개인 기업이 이걸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리적인 문제로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주요한 클라우드 기업들은 HBM 수급보다 전력 확보와 데이터 센터 설계에 더 많은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칩이 많아도 전기가 없으면 쓸모없다, 이런 말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추가로 건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해안, 남해안 쪽에 이제 뭐 해상 풍력이라든가, 저 포항 앞바다의 해상,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 전남 호남 지역의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제주도라든가 이런 쪽에 또 해상 풍력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결국 그렇게 생산이 되면 이걸 또 수도권으로 수요처로 이걸 또 송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또 그냥 전선, 전력선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칩 설계보다 전력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HBM은 고급 부품이다. 고급 부품일 뿐이고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가 좀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기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정학적으로 산업 전략이고 경제 정책까지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BM은 고급 부품, AI 산업의 인프라의 핵심은 전기, 전력, 이런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GPT-5 같은 대형 모듈을 훈련시키려면 수천 개의 GPU, 페타바이트급 스토리지, 고속 네트워크,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는 전기와 냉각, 이게 핵심이란 얘기예요. 아무리 그 고성능의 HBM 아니면 이런 것을 GPU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다 해도 전기가 없으면, 냉각 시스템이 없다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HBM은 엔진의 연료 분사기라면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전체 차량 시스템인 거예요. 연료 분사만 가지고, 연료 분사가 아무리 좋다 해도 전체적인 차량 시스템이 없으면 둘러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도체가 국가 전략 산업이 됐지만은 AI 인프라도 그 반도체 못지않게 국가 그 전략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할 때는 전력적으로 좀 봐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세계 각국은 AI를 국가 이제 전략 산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프라 확보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예 AI 데이터 센터 허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력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산업 육성보다는 전력 공급 안정화가 더 시급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홋카이도의 북방 전력 기반 AI 클러스터, 홋카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춥잖아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좀 이렇게 좀 쉽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태양광 기반의 AI 클러스터 계획. 근데 뭐 그냥 황폐한 그런 그 사막이 많고 일조량이 많으니까 이런 또 태양광 전력, 그래서 전력 자립형 AI 도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에 거기에 지금 AI GPU가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HBM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하지만 전력과 인프라는 AI 주권하고 연결된 상위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쉽게 해결할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AI 인프라 병목이 낳는 부작용을 여러 개 보면, 냉각, 이거 데이터 센터, AI GPU를 이게 지금 펄펄 끓어요. 그래서 밑에는 서늘하지만 위에 그냥 8단, 12단 여기 올라가면은 이건 완전 찜질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액침 냉각의 중요성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
전력을 이걸 어떻게 생산을 할 건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 전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전력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어느 뭐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전력 공급에 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착공.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그 관리하는 인원이 그 수급이 수월한 이렇게 수도권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보다는 전기가 많은 호남 지역, 그러니까 울산에다가 포항인가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최근에 SK가 착공을 했잖아요. 그런 건 참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네트워크 지연이라든가 AI 클라우드 스타트, 이제 콜드 스타트라는 거는 뭐 사용자 성향을 알기 위해서 뭐 구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블로그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HBM이 AI의 병목 현상이라면 전 이제 가속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해야 되는데 HBM은 이제 속도의 문제라면 인프라는 가능성이 문제예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예 작동을 못 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집중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HBM은 총알이고 인프라는 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꿍짝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HBM이 좋아도 전력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HBM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HBM도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플렉트 그룹의 공조 그 회사를 인수를 했다는 것은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확보하는 그 능력이 AI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AI를 사용하는데 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이런 것들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다 이런 데는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이런 데는 정말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력 회사처럼 행동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한번 슬슬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향후에 AI 전용 전력망, AI 전용 냉각 기술, 소형 모듈형 원자력 SMR 같은 이런 것들이 빨리 발전이 되고 데이터 센터 옆에 착착 차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삼박자가 이루어져야지만 AI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AI 한계는 기술이 아니라 자원입니다. AI의 진짜 한계는 기술이 아니라 자원이 이제 얘기하는 게 전력하고 인프라입니다. AI 기술은 하루게 다르게 발전하지만 그걸 돌릴 자원, 전력, 땅, 데이터 센터, 냉각, 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느리고 제한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AI 성능보다는 AI를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느냐, AI가 더 똑똑해질 수 있느냐 보다는 우리가 AI를 돌릴 수 있느냐가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는 미국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초대형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어요. 뭐 땅도 충분하고 전력도 뭐 갖춰져가고 그다음에 냉각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AI 인프라는 디지털 시대의 석유, 항만, 전력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산업혁명 시절에는 석탄과 철도, 20세기에는 석유와 해상물류, 지금은 AI 인프라입니다. AI 인프라가 안 갖춰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이터 센터를 쓰면 되지. 뭐 굳이 국내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되면 소버린 AI, 국가적인 그 AI 주도권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었지만 많은 돈이 들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또 우리 초대형 우리 대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직접 건설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와 산업 주권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AI 인프라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빅테크 기업이죠. AI 회사이지만 사실상 인프라 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AI 시대에는 친환경과 에너지 전략 없이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고성능 AI는 엄청난 전기를 먹으면서 살고 이것은 결국 탄소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이런 게 없으면은 기존의 무슨 화력발전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소형 원자로, 열 재활용, AI 플러스 AI 에너지 융합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AI 기술자보다 AI 인프라 설계자, 전력 냉각 네트워크 전문자가 일이 더 급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AI를 잘 만드는 기업보다는 AI를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기업, 이렇게 지금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입니다. 아시죠? 원자력 SMR입니다.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렇게 해서 태양광, 풍력. 그래서 소형 모듈형 원자력, PPA.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그걸 또 이렇게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전력 구매 계약을 하는 거죠. PPA. 삼성전자도 지금 아리백 때문에 PPA가 이게 아마 탈출구일 겁니다. 수소, 땅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가둬져 있는 수소, 그리고 에너지 저장 투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도 엄청난 인프라 병목 때문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의 좀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두산 네노빌리티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자로, 그 다음에 고압 변압기 이런 데서 굉장한 투자와 일감들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하나 파워 시스템, 한수원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 변압기, 초고압 전력기기, 이건 지금 몇 년째 지금 일감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AI 인프라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대한전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뒷받침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종합 분석을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AI와 반도체가 계속 성장할수록 이 둘을 지탱하는 전력 인프라 산업이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아리백 탄소 중립 정책이 SMR과 친환경 전력기기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기술보다는 10년 단위 에너지 전략 관점에서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이 반도체를 굴릴 수 있는 전력, 그 다음에 그런 AI 인프라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기울이고 국가적으로도 투자가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글을 써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